理科대학 본 시험 보기 전에 전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좀 수학 쪽, 수리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돌면서. 그 문제들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운 문제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말 올림픽 문제 같은 것들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급에서도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가理科대학 예비시험 갔다 왔는데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진짜. 저희들은 다 모여서 뭔 문제나 봤는데 이런 문제 봤어? 몇 문제 풀었으니까 한 문제 풀다 말았다고. 거의 암호에 가까운 거군요. 되게 올림픽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최고 명문이죠. 북한하면 바로 이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 김형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학원의 마들로 불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김형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름 떼주시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누구나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금혁 씨 같은 경우가 이만감 멤버기도 하고. 자,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 종합대학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아성에 도전할 거의 유일한 명문대가 또 있어요. 북한의 핵과 무기 연구의 최고 중심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니다가 프랑스 유학까지 갔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 김정국 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국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냐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고 유학을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저희 대학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이 대학 명칭으로 소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평양시에 대학이 그래도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종합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가 붙은 대학이 아까 소개하신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업종합대학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의 종합대학은 두 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붙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학의 이름을 보면 김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왜요? 김일성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이제 보필을 하는데 되게 충직한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가지고 김일성이 갖고 있는 그 금고를 열었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딱 기대하고 열었는데 거기 안에 봉투가 하나가 있었대요. 꺼내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책이 같이 찍은 사진. 맞아요. 그만큼 김책이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김일성 다음인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되게 아까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이과 쪽이나 수학 쪽, 수리 쪽으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핵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그런 인재를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대학이 그렇죠.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프랑스? 북한에서 노동자 파견도 아니고 학생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아무래도 뭐 북한도 국가다 보니까 유학을 내보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죠. 돈은 없지만 그냥 공부를 하던 와중에 3학년 2학기에 이제 학생 간부처라고 그 학생들의 어떤 신원 같은 걸 조사하고 그런 그 부서가 있는데 6촌까지 쏘오라는 거예요. 저희 그 가족의 그 친인척 사항을. 제가 6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있대요. 집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이거 6촌까지 쏘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직장에 들어가실 때 썼던 그 신원 조회했던 그게 또 있더라고요. 서류가 보니까 진짜 뭐 처음 보는 이름들이 그냥 한 두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라는데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갔는데 그 조사만 거의 한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이야. 프랑스어는 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김책공대에서 정보통신을 배웠었는데 프랑스의 건축의학을 뽑는다는 거예요. 건축인가? 근데 저는 좀 정보통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뭐 갑자기 건축을 배우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고 그럼 그것도 나는 건축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프랑스어를. 그 김일성 종합대학 외무문학부에 가서 불어불문학과에 가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아예 그 알파벳부터 기초부터 배웠어요. 와, 유학 가야 되는데. 수제들이 수제가 바로 이과대학이요. 수제들이 수제가 바로 이과대학이요. 재밌다. 아 여기도 뭐 연고전 같은 게 있는 거구나. 오케이. 또 연고전이라고 또 재밌다. 연고전. 저희 대학교는 정말 엄청난 수제들이 오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제들이다 보니까 생활머리가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는 여자가 이과대학교를 갔다고 하면 좀 이가 빠졌나 이런 그치. 말을 하거든요. 뭘? 이가 빠졌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냥 공부 잘하는 네, 사람이다. 그 정도로 공부에 몰두해 있는 착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과대학도 한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또 소속시킨 때도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네, 분교로 김책공대는 또 김일성 종합대학 공업학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학원이 많아도는 김일성 종합대학인데 예. 근데 실제 공학적으로는 제일 또 그래도 북한에서 일러주는 거는 김책공대고 이과적으로 진짜 수제대학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봐야 그래도 종합대학에서 또 많아들은 저희들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상품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자김대 우공대 제가 기가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전교 1등이야. 괜찮아. 네네 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만갑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체제는 다르지만 인간들은 다 똑같다. 재밌어. 북한의 명문대 그냥 이게 뭐 집안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진짜 머리 좋고 실력으로 간 사람들 오늘 모였거든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하나 배 아프겠죠. 바로 김정은. 야,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선수들이 가다니 아까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뭐 대학생 때는 이른바 스카이라고 도매급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 적이 있거든요. 왜 연대고대를 왜 거기다 한 묶음을 하냐고 이렇게. 근데 북한도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대랑 리과대학을 한 도매급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이 약간 기분 나빠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당 이제 그렇게 누가 하더라도 종합대학생들은 그래도 우린 종합대학생인데 김대생인데 뭐 이런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김책공대나 이과대학은 진짜 이제 수재들이 가는데 북한이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진짜 그분들 따를 사람들 없는데 근데 오직 종합대학만은 북한이 정계 그다음에 사법계 그리고 이제 과학계도 마찬가지로 과학계 꼭대기 간부들은 거의 다 종합대학생들이 이제 그걸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뭐 그래서 뭐 굳이 묶고도 뭐 그거 가지고 별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여유가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묶는 거 되게 저희 쪽에서 좀 불쾌하거든요. 일단은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게 살짝 그 수요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종합대학 그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대랑 농대를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작업계란데 사리온 농대 다니던 애가 김성종합대학 배지 달고 네,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별로 높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삼류대학에 가까웠는데 그날 걔네도 종합대학이 되고 그래서 종합대학 인구가 3만 명을 넘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네, 그러다 보니까 단군 이래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제일 많은 시대가 되고 그만큼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아니 공급이 너무 이과대학은 많아졌네. 칼리지잖아요. 저쪽은 유니버시티. 저희는 소수 정예로 한 학년에 250명밖에 안 돼요. 훌륭하다. 많아봐야 500명.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게. 네. 북한에는 이제 과잠 같은 게 없어요. 어느 대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과잠 입고 다니면 나 서울대학 그러잖아요. 북한 애들은 대학 배지를 되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네, 배지.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날 배지를 하나 새거 사고 되게 이렇게 힘주면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예쁜 여자들이 두 명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착 엿들었더니 내가 어제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너무 설레가지고 그 모퉁이를 탁 돌면서 봤는데 아니 김책공대 배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빴어. 그래서 그 친구도 손으로 이제 쓱 가리면서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네.
요 경쟁 구도를 딱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김책공대 졸업한 사람은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느냐. 이과대학은 우리 없으면 못 날리지 않느냐. 그렇죠. 막상막한 거예요, 정말. 자, 우리나라나 북한이 나와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 특히 이제 명문대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갑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시험을 봅니까? 사실 이제 북한은 수능 시험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북한 말로 본트라 그러거든요. 본트 그게 뭐냐면 대학 이제 입학 추천권이 내려와요. 학교들마다. 그럼 여기가 뇌물의 온상이에요. 추천권은 그 고등학교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근데 여기 추천받는 사람은 2~3명인 거예요. 그 추천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비고사를 치러요. 예비고사를 치러서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가 그 추천권을 받거든요. 근데 그 채점을 누가 해요?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좀 더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약간 비리가 있는 거예요. 객관식 없고 몽땅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추천권을 받고 점수가 낮으면 이제 지방대학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 우리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학력고사에서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뭐야? 짜잔. 뭐야? 누구십니까? 김종민 씨 아니에요? 누구세요?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주민이에요. 대학 이력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만 김종민 씨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잘생겼어요. 자, 일단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성명 김종민, 생년월일 79년생이세요? 예. 와, 동안이다. 본적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출생지가 나와 있어. 이게 지금 그 대학 입시 제출용 이력서예요, 지금요. 여기 현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성분. 그렇죠. 일단 이력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점점 미국 아이비 리그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다 내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 짜잔 성분이 출신 성분이랑 사회 성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노동자. 사회 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 성분, 노동자.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딱 봤더니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면서 대학 시스템은 미국이랑 똑같아 지금. 그래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걔를 써요. 걔를 뽑아. 우리나라는 절대 이거 안 돼.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절대 안 통한다. 북한 입시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성분, 이력서가 중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북한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직장지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인가? 그것도 밝혀냈어요. 노동당원이 맞냐 아니냐. 진짜. 그것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 성분은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사회 성분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대학 갈 때 대학마다 이제 레벨이 달라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들어가기 전까지는 8초까지 보다가 저희 때는 7초까지 봤어요. 네, 7초까지 보는데 그 안에 누구라도 뭔가 반역죄라든가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북한에서 뭔가 이제 좀 문제시가 되는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대학은 그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도 가족 내에서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못 보내는 이유가 너는 가더라도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김제공대나 이과대학에 공부 잘하지만 종합대학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간 친구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저 이력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조직생활 평등서가 또 따라가요. 조직생활 평등서라는 게 우리 한국은 그 생활기록부, 예, 그런 기록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학생이 북한은 어릴 때부터 소년단에 입단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된 나이 되면 청년동맹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정이 대학 갈 때도 다 따라갑니다.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어디 갈 때도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5가지 영역이었는데 충성심, 조직생활, 학습, 좋은 일하기, 체력 이렇게 해서 맞아요. 5개로 했고요.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상 청소를 나갔다, 사적지 정성 사업을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갔을 때.
하루라도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을 때 기록되는 거지. 나갔다 해서 기록되는 건 아니고. 분명 나간 건 정상인데. 여기서 좋은 날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게 큰 돈을 해야 돼요. 나라가 뭐 어렵다 했을 때 애국리를 한다거나 충성의 구호물자를 낸다거나 하면 거기에 충성심 높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본고사 자격을 얻으면 이제 지원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3, 4일에 걸쳐가지고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거기 오면 필수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혁명, 역사. 그 밖에도 이제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또 면담까지 거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본고사를 다 통과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 본고사를 좀 잘 보는 방법이 좀 있나요? 대학마다 문제가 조금씩 좀 틀리고 난이도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김책공대 시험을 봤어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 문제가 한두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고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이 과목은 기본 점수는 맞아야 되는 거죠. 어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맞았다라고 하면은 좀 면접관들이 보기에도 얘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혁명 역사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북한의 시험이 그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관식은 또 주관식만의 좀 그 요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A 같기 B를 증명하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 A를 막 그 변형하고 B를 막 변형하고 도중에 두루뭉실한 시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써서 딱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럼으로? 네, 당연하다. 딱 이렇게 쓰고 네모꼴에다가 색깔 딱딱 칠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보다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김일성 혁명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물쩍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매달 며칠에 무슨 자기네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워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참 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꽉 채워넣으면 돼요. 막 모퉁이까지 다 해서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만큼 훌륭하시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하고 거의 그 신앙 고백 수준으로 막 써넣으면 그게 또 감점. 중간에 젖으면 대각이 돼. 눈물이 나. 눈물 자국. 그럼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입 입학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대입엔 땡땡가 불가능하다. 땡땡가? 땡땡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리가 불가능하다. 아니 여기 대리는 우리도 안 된다고. 컨닝? 유부남은 불가능하다. 재수가 불가능하다. 재수. 북한 대입은 진짜 이거 놀라운 얘기네. 재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문대생들은 사실은 뭐 반수다, 뭐 재수다, 삼수다, 많죠, 뭐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그 대학에 그 과를 가겠다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은 영원히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재수가 불가능하대요. 그럼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예비 시험을 치러서 북한은 딱 한 개 대학의 본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예비 시험 이후에 본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갑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만약에 김책 종합대학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지면은 빼박 군대로 가야 됩니다. 10년 군사복무하러 떠나야 됩니다. 가족과 생일을 하고 반대로 대학에 붙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군대 가기 싫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건 선택이에요. 대학 졸업생들. 대학 졸업생들은? 저도 사실 뭐 학급에서는 항상 1등했고 뭐 일지망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썼어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김책공 종합대학을 썼던 이유가 본고사에서 실수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도 오지간히 하고 또 집안의 배경도 좋은 애들과 경쟁해서 내가 실수하게 되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책공대는 정말 공부하려는 애들은 김책공대 가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김책공대를 써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어떤 국가적 선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빨리 봐요. 일반적으로 2월에 시험을 보는데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떨어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3월에 본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붙고 못 붙고를 떠나서 어디 가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리 와서 선발 시험이라는 걸 치거든요. 근데 그 상위권의 학생들은 무조건 다 치게.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시험을 너무 잘 치면 나 뽑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문제 정도 남은 거를 대충 너무나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 그것까지 보기에는 천재적이야. 다 맞는 걸로 인정해가지고 이야. 쓸데없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 나온 교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네, 이야. 저희 아빠한테 이런 애 데리고 가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믿고 보내야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실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외국에 나가는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다 이과대학 가자 했어요. 저는 사실 그냥 그래 시험 안 친다면 좋긴 하네. 이제부터 나는 6개월 논다는 생각이 제일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들 다 열심히 막 공부하는데 나는 가면 장기 치고 이렇게 노니까. 이야. 어떻게 보면 명문대잖아요. 네. 이 명문대에 어떤 사람이, 누가 동문인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다. 네, 내가 잡아줄게. 누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 김일성 종합대학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김정일. 두두두두두 짜! 오. 두두두두두 짜! 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야, 자, 김진 기자님 어떤 인물이죠? 아니 소개를 본인이 계속 해야지. 왜 인물 나오니까 저한테 tum을 치세요. 일단 뭐 김정일,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고 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태 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와 또 가죽잠바 사랑 노영원 다 나왔네. 까지 다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에요. 사실은 앞서서 우리 선생님 김 선생님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리과대학이나 김책대학은 어떤 기술적인 엔지니어들의 엘리트를 배출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정치 명망가, 정치 면문가. 그래서 북한에서의 어떤 중앙 정치를 하려면 김일성 종대를 졸업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지금도 불문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영원의 아들도 최룡의 아들도 모르긴 모르지만 김일성 종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세습 작용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아까 말했던 학벌, 파벌, 군벌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종합. 네. 3만 명이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예, 저희 그 동문 중에도 보게 되면 다 보통 고위층 간부들은 뭐 다른 대학에 자리 안 보냅니다. 거의 종합대학에 보내거든요. 고위층 간부들은. 그 저희 지금 같은 학급에 있던 친구가 지금 북한에서 국토환경성 지금 장관급이면 국토환경상이라고 하는데 김경준이라고 이 친구야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 친구 이 친구야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 친구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노동신문을 이제 보는 과정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몇 번 봤어요. 보는 순간에 반갑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 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체스코슬로바키아 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니까 종합대학 가니까 다 고위층 간부인데 저 같은 교수 자식들은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 때도 저한테 진짜 좀 약간 많이 깔리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당당한 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TV를 볼 거예요. 북한은 지금 이만갑을 잘 보거든요. 네. 진짜 보더라고요. 경준이도 볼 겁니다. 보면 야, 너는 진짜 나보다 더 잘 됐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경준아, 통일될 거야, 갈 거야. 내가 힘든 걸 말해. 이거 미쳤다. 김경준이요? 김경준. 김경준 귀화하면 이만가에 제일 먼저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준. 적어놨어요. 재밌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라면 거의 그 사세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과 이들의 삶은 다르다라고 보고요. 대학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을 했다라는 건 북한 사회에서의 성공한 삶이라는 걸 보증해주는 거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집안의 사상이나 신분 이런 것들을 더 좀 따져서 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외무성에서 당시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동생께서 월남을 하셨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 양강도 해산 임산 사업소로 자천이 됐거든요. 자, 하나, 셋, 야. 자, 하나, 셋, 야. 현철의 오수용. 역시 아무도 모르겠어요. 현철의 동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제가 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철의 소부는 김정은을 가르친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죠. 현철의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빨치산 1세대의 이 자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까지 다 거친 인물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 여겼던 인물이고 저 사람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연 머리 그 상태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무덤에 무릎을 꿇어? 네. 관을 들 때 직접 관을 들고 이제 관을 묻었을 때 직접 맨손으로 흙을 뿌릴 정도로 실제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까지 지키고 또 그 옆에 있는 오수영 저 사람 같은 경우에 누구냐면 북한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경제부 부장인데 전자공업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와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오고 현재 지금 북한 핵 개발을 하는 그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저 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문대죠. 뭐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물리학과도 있고 컴퓨터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과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실력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쪽에 가는 친구들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 플러스 집안 병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김책공대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게 집안 배경이 좋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 굳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네임밸류가 김일성 종합대학이 당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있고 공부가 쉬워요, 그쪽. 김책공대 오면은 네임밸류도 두 번째인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실력만큼은 어디 가서 물리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그 북한의 수재들이 왜 진짜 또 대단하냐면 시험이 주관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선다 이런 게 아니라 주관식 답을 쓰셨거든요. 때려 맞추기, 찍어 맞추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다 죽었는데 하나도 같이 산다가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 못 가요. 진짜 못 가. 저희가 어려서부터 주관식으로만 하는 그 맞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찍는 게 없어.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理科대학은 네.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다 똑똑한 애들 맞아요. 자, 똑똑한 수재들 맞아요. 여기서 누구 공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김일성 종합대학은 김책理科대학에 비해서 여기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뭐 가문의 배경, 그다음에 여기 나온 동문들의 파워를 보면 여기가 진짜 명문대인데 요즘 들어서 묘하게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은 김책하고理科대학. 재밌다. 요 사이가 사실은 미묘한 거거든요. 보세요, 장혁이 전국에 안 보잖아요. 대기실에서도 같이 안 있어. 대기실에서 같이 안 있어. 안 보거든.理科는理科대학이지 라는 자부심이 사실理科대학에 있고, 김책을理科대학에서 보기에 김책은 뭐 머리는 좋긴 한데理科대학 올 머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김일성 종합대학만큼은 안 되는 애들이 간다 이렇게 평가하고, 김책공대생들 입장에서는理科대학은 그냥 전문대 아니야? 이런 느낌. 비슷하네요. 그치? 비슷하네요. 하는 거야. 자, 그럼理科대학을 나온 동문이 누구냐? 누구야? 공개를 할게요. 여긴 더 모를 거예요. 여긴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 이런 얼굴도 없네요. 그거는 이럴 것 같아. 그 이유는 보안.理科대학에 나온 인재나 김책공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대학은 설립 목적 자체가 실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과학자들을 배출해서 국가 산업에 써먹겠다. 그 중에서도 요즘 사실은理科대학 인재들이 조금 더 뜨고 있긴 해요. 북한 내에서. 교수님들이 평균 생활 수준이 제일 가난한 게 그럴 것 같아요. 뇌물을 줘야 돼. 일단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뭐 성적 적당히 해야 뭐 선생이 성적을 가지고 농가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겠는데 애들이 다 잘하니까. 다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해오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받아먹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체로 애들에게 성적을 낮게 주고 학생이 불만을
표출하면 너는 인성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 이게理科대학 본시험 보기 전에 전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좀 8월 수학 달에. 쪽, 수리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덜면서. 그 문제들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운 문제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말 올림픽 문제 같은 것들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급에서도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가理科대학 예비시험 갔다 왔는데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진짜 저희들은. 다 모여서 뭔 문제나 봤는데 이런 문제 봤어? 몇 문제 풀었으니까 한 문제 풀다 말았다고. 그냥 거의 암호에 가까운 거구나. 되게 올림픽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그 올림픽 문제들로 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제들을 알알이 뽑다 보니까 저희 이과대학만이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뭐예요? 졸업을 하면 평양에 배치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서는 뭐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어도 평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권이지. 그래서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평양으로 한번 출장을 다녀오는 게 꿈일 정도로 평양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정말 엄청나고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과학원에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과대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90%가 평양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미국도 특별한 아니고. 대학교가 네, 바로 이과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김책 공업종합대학이나理科대학은 이렇게 사회적인 계단 같은 거죠. 그러네. 네. 사다리. 사실 김일성종합대학은 배치받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평양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는가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과대학교에 다닐 당시 남학생들이 다 책벌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지. 네, 저희 학급에 16명이었는데 15명이 남자였고 여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울하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가 혼자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1대 14인데.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유교를 엄청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있어도 여학생은 함부로 남학생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여자스럽지 못하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오빠는 네. 이과대 안에서도 수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제가 막 오하라 스칼렛을 막 숭상하면서 있었을 때인데 오빠가 그때는 조금 동생을 좀 제대로 길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책을 이만큼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다 현모양처. 현모양처. 여자수녀 관련된 책들인 거예요. 장영 뭐야? 내가 필요하면 커튼을 뜯어가지고 치마를 헤입는 스칼렛을 지금 숭상하는데 막 여자수녀 현모양처 이런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 틈만 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현모양처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오빠 친구들 통해서 애누군이야. 제가 드라마를 많이 오져봤어요. 그 학생 때. 네. 저는 그 균형적으로 이제 교양 서적을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를 공급하면서 균형 잡히게 고전도 함께 이렇게 주는